합의하는 퍼주기식 인기영합적 파퓰리즘적 정형이다. 그리고 비열한 거래다.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모든 직을 걸고 철회시켜 나가겠습니다. 미스터리한 노래가 참 나오니까 진짜 김태훈의 모습이 뭘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김태훈 변호사님, 예. 화면 쭉 보셨어요. 지금 이제 순위를 공개할 텐데 3위가 야당 최고위원은 되게 시끄러웠다면 여당 최고위원은 청탁산매경, 그리고 8위 법안 장세 길 잃은 연금개혁. 김태호 최고위원 보셨는데 어떻게 좀 볼 수 있겠어요? 김태호 최고위원이 예전에 그 상하이 개헌 발언, 김무성 대표 개헌 발언으로 최고위원 그만둔다?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할 때 오락가락한 동키혼테식 발언을 해서 외부 언론에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고 이제 김태호 의원에 대한 어떤 자질이나 능력에 대해서 좀 의문점, 퀘스천 마크를 달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김태호 최고위원의 민낯이 드러난 게 아닌가? 왜? 김태호 최고위원이 저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리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토론한 건 최고위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던 행동인 것이죠. 그날 정부 여당이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여야 청와대까지 잘못하면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국민연금화 개혁안의 합의안에 타결 여부를 놓고 예.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를 제기했던 김태호 최고위원이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와 토론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사청탁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되면 예. 과연 이분이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렇게 연금 개혁안에서 반대했던 그거는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김태호 최고위원의 이런 동키혼테식의 좌충우돌 행보를 어디까지 지켜봐야 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화면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김태호 의원이 이제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5월 6일 당일 정말 분주한 여의도의 모습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옆에 있는 그 새누리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 회의와 그리고 이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와중에 엄지손가락으로 이용해서 본인 스스로가 여러 가지 문자로 글쎄요, 행동을 하는 모습, 딴 데도 한번 쳐다보고 있고요. 이현정 의원, 그러면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이제 논란이 다 됐으니까 말인데 사실 어제 강기훈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인사청탁까지 보였는데 김태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월 300 구체적인 돈 액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 저 자리가 원래 국회의원들이 그냥 뒤에 원래 카메라 기자들이 위에서 다 내려다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옛날에 저 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사진을 보고 또 문자를 하다가 많이 말썽이 많은데 또 김태현이 똑같은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이 국회의원들의 상당한 업무가 사실은 청탁입니다. 인사청탁 그 중에서. 문제는 저렇게 인사청탁을 본인이 들어주면 지금 저 화면이에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만큼 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문제는 저렇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의 인사청탁을 통해서 누가 하나 취직이 되면 그만큼 선량한 사람들이 당연히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갑이기 때문에 이런 취직을 시켜주는 그 업체에서는 당연히 여당 최고위원이 부탁을 하는데 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자기 어떤 친한 사람들을 취직시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김태호 의원이 작년에 총리 후보까지 올랐던 인물 아닙니까? 그래가 총리 후보까지 올랐다가 결국은 자기하고는 박연차하고 전혀 모른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가 그랬었죠. 결국 예. 사진이 딱 나오면서 박연차하고 사진 찍어 나오면서 결국 낙마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김무성 대표를 선거 잘했다고 그렇게 업어주고 또 난리 쳤지 않습니까? 그게 불과 일주일 그렇죠. 불과 며칠 전에 업어주고 예. 남자의 왕이다, 선거의 남왕이다, 이렇게까지 칭찬했는데 또 어제는 그냥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참 국회의원들이 보면 사람들이 좋은 것, 자기가 어떤 칭찬받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또 저런 거는 뒤에서는 또 청탁을 들어주고 참 이중적인 모습들을 국민들이 여실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자를 저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을 보면 이력서 한 장 보내놨어 하고 저희 눈웃음도 치고 말이죠. 자, 오케이 받았어요. 그러면 월 300 맞나요? 6월부터요. 후후 감사. 이 정도 사이면 사실 문자를 한두 번 보내본 사이는 아닐 것 같은데. 박성원 논설이요. 사실 지금 저 문자도 그렇고 어제 강기훈 의원도 그렇듯이 국회의원들이 저런 정도를 말하자면 저 청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일종의 쉽게 해서 민원이라 그래요. 민원. 민원. 예. 그렇죠. 누군가의 애타는 그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굉장히 선행으로 사실 생각하고 말하자면 선을 쌓아가는 적선행위로 생각합니다. 적선행위로. 예, 저것을 국회의원들이 저런 정도를 갖고 무슨 청탁이라고 생각 안 하고 청탁이라고 할 때는 적어도 고위직에 피 터지게 정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 자격 넘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 뚫고서 누구를 밀어 넣어주는 막 이런 정도를 하는 거고 저런 정도는 국회의원들이 죄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왜 그 김영란법 예. 이른바 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그 법 중에서 바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업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민원은 부정청탁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빼놓은 이유가 바로 저겁니다. 죄의식이 없다. 저거 예. 관련해서. 저거는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국회의원의 당연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 일반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자리가 저런 청탁으로 인해서 날아갈 수 있다고 하면 부정한 청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괴리가 있는 거죠. 그렇게 괴리가 있다. 윤정혜 기자. 네. 김태호 최고위원의 반응이 궁금한데 뭐라고 해명을 내놨습니까? 네, 사과하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예. 보시면요, 이렇게 네. 얘기를 했군요. 송구스럽고 국민들께 참으로 면목이 없다. 또 어려운 처지에 처한 지인을 좀 도우려고 하는 행동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경솔한 처신이었고 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고 멋쩍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멋쩍은 해명을 내놨다. 이현정 의원. 아까 김태우 최고위원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네. 정말 사퇴할 때는 만약에 아무리 죄의식이 없더라도 논란이 된 지금이고 느닷없이 사퇴카드를 꺼내서 국민들을 당혹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사퇴를 하려면 이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 그런 비판의 목소리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보셨지만은 당 지도부한테는 문제 있으니까 다 바로 사퇴하라 그러고 자신이 문제되니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호하고 그렇게 아주 정의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렇게 관대하고 또 뭐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드러난 거 정말 좀 인정이 있는 사람이구나 또 지역구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겠죠. 예. 그렇지만은 정말 저런 행동 자체가 분명히 또 뭐 근절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렇게 돌아서면 또 아마 수많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청탁을 받고 해주고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정말 저것은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할 예, 덧붙여 주십시오. 아니 아마 반성은 하고 있을 텐데 그 본회의장에서 그거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걸 아마 후회하고 있는 거야.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예, 저 청탁한 거를 반성하는 게 아니고 예. 내가 바로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 아마 머리를 때리는 뭐 그런 반성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성현의 이 연기를 보니까 좀 이해가 더 잘 됐습니다. 어쨌든 이 김태호 최고위원이 문자 내용도 공개됐고 저렇게 저희가 준비한 카메라에 잡힌 모습까지 보면서 비판의 목소리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연금 개혁안을 두고 국민연금 50% 협상안을 청와대가 알았냐 몰랐냐 이 진실게임 청와대와 새누리 지도부 간의 얘기가 계속 엇갈리는 가운데 오늘 김무성 대표가 또 한 번 이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체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협상 과정이 청와대에 보고된 거기에 대해서 공방 벌린다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 또한 당청 간의 소통이 아직도 원활치 못하다는 그런 아니,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이 마지막 마무리될 때까지의 모든 것은 청와대하고 다 상의하고 참여하고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청와대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전혀 소통이 부족 없이 충분히. 글쎄요. 국민들도 저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현정 의원. 네. 잘된 협상이다. 소통은 충분했다. 근데 지적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 김무성 대표가 어쩔 수 없이 하는 말 같습니다. 어제 본인이 이제 직접 나오지도 않고 하루 동안 이제 집에서 집거를 했었는데 그렇죠. 속에서 아마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청와대와의 어떤 그런 그 소통 과정에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자들도 어떤 사안에 있어서 물을 먹으면 회사에서 심할서를 쓰고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욕도 먹죠.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역할입니까? 청와대가 예. 제3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협상의 당사자고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야 될 문제인데 그 주 임무를 하는 것이 바로 정무수석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무수석실에서 나중에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정무수석이 왜 있습니까? 그 밑에 비서관들이 왜 있고 행정관들이 왜 있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 알고 대처하고 대통령의 결심 받으라고 있는 조직이 바로 정무수석실이에요. 예. 그걸 몰랐다고 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직무유기죠. 직무유기다. 그런데 오늘 김무성 대표가 약간 뉘앙스는 다른 말을 했어요. 이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짧은 시간에 청와대와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략한 채 이야기한 게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오해란 단어를 꺼냈네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명시는
청와대가 끝까지 반대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아마 이제 청와대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 같습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해서 소통을 했는데 좀 청약해서 이야기해서 좀 잘못 알아들었다 이런 이야기고 50% 명시는 하여튼 청와대가 끝까지 여기 반대하고 원칙을 지켰다. 좀 청와대 박 대통령을 향해서 좀 뭔가 그냥 청와대를 향해서 한 이야기 같은데 예. 저는 아마 속으로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다르고 취재진한테는 이런 얘기를 했다. 박수원 논설위원. 네. 어쨌든 지금 김무성 대표는 뭐 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청와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이 모양새가 많거든요. 네.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김무성 대표는 그 5월 6일 날 꼬여버린 이 연금 사태에 대해서 수습을 일선에서 해야 할 최고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야당은 자, 그 50% 국민연금의 그 지급률 50%로 올리는 여기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근데 현실적으로 관철은 또 개혁안은 관철시켜야 되고 하면은 결국은 청와대하고 싸워서는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때문에 청와대와 소통이 이루어졌고 청와대도 50%를 소득 대체율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분에 대해 또 청와대가 난색을 표명했지만 실제로 그 마지막 과정에 그 부분이 그 문서에 하부임 문서에 그 실무 기구에서 들어가는 그 과정은 청와대가 몰랐을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그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 대목이 있다. 말하자면 청와대를 더 이상 궁지에 몰지 않겠다. 그리고 당이 책임지고 이 부분을 수습해 나가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명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자 어쨌든 수습을 했고 모르겠습니다. 뭐 소통은 충분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목소리는 야 처음부터 다다시 시작해라라는 목소리가 많은데 네. 그럼 그건 또 김무성 대표가 어쨌든 첫 번째 타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수습 방안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온도차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와대는 국민들이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이걸 어떻게 과연 국민연금에다가 이렇게 더 올리는 쪽으로 연계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분노 하나. 그다음에 공무원연금을 어떻게 이렇게 말하자면 뼈와 살을 하나도 깎을 생각 안 하고 기득권을 보호해줬느냐 하는 그럼요. 두 가지 불만을 다 해소해서 원점부터 사실은 다시 협상해주기를 바라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고요. 예. 새누리당은 반면에 현실적으로 새정치연합이 절대 어떻게 이런 그 타협 아닌데 이걸 물르느냐 대통령의 한마디로 이걸 뒤집느냐 예.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어제 새로 뽑힌 원내대표까지 저렇게 나서니까 당으로서는 자 그러면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좀 불만스럽지만 어쨌든 개혁하려고 조금이라도 깎은 건 깎은 거 아니냐 하고 그것은 원안을 해서 두드리는 쪽으로 가고 그 국민연금에다가 50% 소득 대체율을 높여서 하는 이 부분은 국민적 동의를 얻는 향후에 거쳐서 지금 원칙적인 방향만 정해놓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 당청 간의 온도차의 시작점은 아마 5월 1일 짜장면 회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5월 1일 저녁 8시경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이근면 처장, 유승민 원내대표실에서 짜장면 회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명이 더 오죠. 바로 조윤선 정무수석입니다. 잠시 방문을 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예. 이게 논지 핵심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이 세 명은 언급을 했다는 거고 조윤선 정무수도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했는데 청와대는 모른다. 이게 어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얘기였습니다. 진실은 어딨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그럼 정무수석실에 어떤 과오가 묻히나요? 예전에 그 특별사면 문제 때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무능이든지. 알았는데 모른다면 거짓말이고 그게 아니면 무능이죠. 이번 전무실에서도 똑같습니다. 조윤선 수석이 아는데도 몰랐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조윤선 정무수석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겠죠. 문제는 몰랐다고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정무수석실의 어떤 그런 능력의 부족이 가려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지금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 측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50% 명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이 몰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연동시켜서 한다는 거에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다는 거고 청와대 설명은 그것까지는 안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윤선 수석이 짜장면 먹을 때 다 먹지 않고 잠깐 들렸다고 해서 명시하는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해서 청와대가 이제 와서 나는 그건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 없다라고 뒷짐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것인지 정무수석실이 당청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알아나가는 것이 정무수석실의 역할인데 과연 이번 파동에서 정무수석실이 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보는 걸 텐데 이현정 의원 이거를 좀 다른 포인트를 여쭤볼게요. 이것도 저는 궁금한 게 아무리 중요한 국민연금과 관련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된 여야 합의라도 이 합의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법안들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법안들이 거래로 이뤄진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게 이번에 많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가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연계를 해서 보면 옛날에 이제 외국인 상설 특검법이 통과될 때도 새누리당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하여튼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야당에서 상설 특검법을 막교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렇게 이야기를 상설 특검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또 이제 와서는 이번에 그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는 저가 그럼 부족하다. 또 다른 특검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14년 12월에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연금 특위 만들 때도 자원외교 국토특위를 또 막교환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국회의 어떤 일상적으로 벌어진 일들이 완전히 빠터 형식으로 해서 무슨 거래하는 장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래하는 장터 같다. 그렇죠. 이거는 무슨 내 하나 줄 테니까 너 하나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하면 결국은 손해는 그걸 국민들한테 피해가 올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 법안들은 정말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국민들의 어떤 그 세금들이 어떻게 쓰여지냐 하는 문제거든요. 세세히 따져봐야 되는데 문제는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통과시키려니까 이거 하나를 그냥 아무런 검토 없이 통과시켜주는 것이죠. 결국은 나중에 그것들을 전부 다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박수원 논설위원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법안을 말하면 주고받기식 어떤 나쁘게 얘기하면 야합이고 좋게 얘기하면 거래인데 이런 것들이 만연하는 바탕에는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이름의 2012년에 개정된 국회법이 바로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회법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5분의 3의 의석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상대당이 이건 나 반대한다라고 쟁점을 잡으면 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으면 물론이거니와 그 법안만 반대하는 당인데 사실은 자기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른 멀쩡한 법안,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겠다고 발목을 잡는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 아니라 국회 후진화법, 식물국회법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바로 이 법이 있는 한은 여당이 앞으로 누가 여당이 되더라도 어떤 국정에 필요한 법을 야당이 하나 마음에 안 들어하는 다른 걸 관철시켜주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법까지도 다 들어줘야 되는 이런 불합리가 앞으로도 계속 빚어질 겁니다. 이현정 의원, 오늘 하나 또 눈길을 끌었던 게 이제 본회의 통과에 박상욱 대법관 임명 요 관련된 얘기가 남았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박상욱 대법관 법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지금 100일 동안 끌었습니다. 이게 그동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서 했는데 전혀 예를 들어서 그 야당이 제기하신 그런 의혹에 대한 근거들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근데 무조건 이제 연기를 시킨 거죠. 그래서 100일 동안 그 대법원이 이 업무를 못한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이제 이 대법원 2부의 이제 문제인데 여기 한명숙 전 총리가 관련된 사건이 여기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결국 야당에서는 지금 나중에 이제 지금 놓고 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이걸 끌었던 이유가 결국은 한명숙 전 총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끄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김무성 대표도 상당히 상황이 난감해졌고 청와대도 지금 뒷짐만질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고스란히 피해는 계속해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